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멘토 머니인사이트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리스크라는 말 정말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이 리스크 그냥 막연하게 위험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 리스크 분석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법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금융 리스크가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 예상했던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 달라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실제로는 5% 손실이 났다면 그 차이가 바로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죠. 많은 분들이 리스크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 수익과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록 그만큼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를 무작정 피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리스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 리스크입니다. 이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예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전쟁 혹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리스크는 특정 주식이나 자산 하나만 잘 고른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가 함께 겪게 되는 위험이죠. 두 번째는 비체계적 리스크입니다. 이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만 국한되는 리스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경영진이 갑자기 바뀌거나 신제품 개발에 실패하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는 체계적 리스크와 달리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체계적 리스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뉴스나 세계 정세를 꾸준히 살피면서 금리 변동, 환율 추이 같은 것이 경제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신호를 보내면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식의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이제 비체계적 리스크 관리법, 즉 분산 투자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모두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만약 제가 가진 돈 전부를 A라는 전자회사 주식 하나에만 투자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A 회사가 갑자기 큰 문제에 휘말려 주가가 폭락하면 제 자산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A 전자회사뿐만 아니라 B 제약회사, C 금융회사, 그리고 D 원자재 관련 기업에도 돈을 나누어 투자했다면 어떨까요? 그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거나 유지된다면 전체 자산의 손실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더 나아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자산군에 골고루 투자한다면 리스크는 더욱 효과적으로 분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배분의 마법이죠. 리스크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지표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개념만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특정 자산의 가격이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서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표준 편차 값이 크다는 건 그만큼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고 이는 곧 리스크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펀드가 있는데 하나는 표준 편차가 5%이고 다른 하나는 20%라면 후자의 펀드가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베타입니다. 베타는 시장 전체가 1% 움직일 때 특정 주식은 몇 %나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시장의 베타 값을 1이라고 할 때 어떤 주식의 베타가 1.5라면 시장이 10% 오를 때 이 주식은 15% 오르고 시장이 10% 내릴 땐 15%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베타가 0.5라면 시장보다 덜 민감하게 움직이겠죠. 베타 값을 보면 내 포트폴리오가 시장의 움직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 예측하고
그에 맞게 공격적인 종목과 방어적인 종목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위험 대비 수익률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수익률이 높다고 좋은 투자가 아니고 무조건 리스크가 낮다고 좋은 투자도 아닙니다. 내가 감수하는 리스크 한 단위당 얼마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걸 샤프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샤프 지수가 높을수록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즉 효율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펀드나 ETF를 비교할 때 이 샤프 지수를 확인하면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투자의 성공은 단순히 수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인 체계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개별 자산의 위험인 비체계적 리스크는 분산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베타, 샤프 지수 같은 도구들을 활용해 내 포트폴리오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오늘 배운 내용들이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리스크를 친구처럼 여기며 즐겁게 투자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실행에 옮기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금융 지식과 자산은 함께 성장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